작은 골목길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던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으면 어김없이 폐지 수레를 끌고 오시는 할머니셨죠. 허름한 차림새에 낡은 신발을 신고 계셨지만 늘 조용히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우유팩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항상 주머니에서 꺼내시는 카드가 묘하게 눈에 띄었죠. 복지카드처럼 보이기도 했고 무언가 특별한 카드 같기도 했습니다. 매번 결제가 조금 지체되는 것도 이상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결제는 되었고 할머니는 물건을 받아 천천히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할머니 카드가 정말 본인 것 맞아? 폐지 줍는 분이 어떻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겠어? 혹시 훔친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편의점 안팎에서 들려왔죠.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바쁜 시간대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할머니는 평소처럼 삼각김밥과 우유를 가져오셨지만 그날따라 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도 결제 오류 메시지만 떴죠. 뒤에 있던 손님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카드에 돈도 없는데 왜 계속 긁는 거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저도 참지 못하고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카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카드를 내미셨죠. 그때였습니다. 카드 리더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떴죠. 기부 전용 카드라는 작은 글씨가 화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빨리 좀 하라고 소리쳤고 저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다시 결제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삼각김밥과 우유를 계산대에 내려놓으셨죠.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폐지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의문이 갈수록 커지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편의점에 들어오셨습니다. 김 사장님은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물건을 고르시다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바생,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알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데 늘 카드로 결제하시죠. 김 사장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폐지 줍는 분이 어떻게 카드를 가지고 있겠어? 혹시 주인 없는 카드 주워서 쓰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자 저도 더욱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사실 할머니가 사용하시는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색깔도 특이했고 카드 표면의 디자인도 흔히 보던 것과는 달랐죠. 며칠 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커피를 사러 오셨을 때였죠. 어제 우리 미용실에 온 손님이 그러더라. 저 할머니 예전에 구청에서 일하던 분 같다는데?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구청에서 일하셨다고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저렇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 인생이 참 기구하지. 그날 저녁 동료 알바생과 교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도 그 할머니 봤지? 진짜 이상하지 않아?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나도 처음에는 복지카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라. 혹시 불법으로 만든 카드 아닐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점장님이 출근하시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 매일 오시는 그 할머니 아시죠? 카드 결제하실 때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나도 눈여겨보고 있었어. 한번 본사에 문의해 볼까?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할머니가 사용하는 카드가 도난 카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아니 생각해봐. 폐지 줍는 할머니가 매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그것도 카드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의심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카드 주인한테 연락해봐야지. 이런 말들이 편의점 안팎에서 들려왔죠.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의심만 할 뿐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하지만 그날따라 편의점 안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손님들이 저녁거리를 사러 들렀던 것이죠. 할머니는 평소처럼 삼각김밥과 우유를 골라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카드를 내미시자 조심스럽게 받아 카드 리더기에 긁었죠. 첫 번째 시도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두 번째 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시도에서도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카드에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긁는 거야? 다른 손님도 거들었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죠. 할머니, 이거 더 이상 긁으시면 안 돼요. 카드에 돈도 없으시잖아요. 제 말투는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애타는 빛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세요? 현금이라도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빨리 좀 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드를 긁어보았지만 역시나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리더기 화면에 잠깐 기부 전용 카드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졌지만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읽을 겨를도 없었죠. 주변의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오늘은 결제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삼각김밥과 우유를 계산대 위에 내려놓으셨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자 뒤에 있던 손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아니 저런 할머니가 왜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는 묘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음 손님의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애타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리고 카드 리더기에 잠깐 떴던 기부 전용 카드라는 메시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그저 내일 할머니가 다시 오시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고 5시가 되어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어제 제가 너무 무례하게 대해서 상처받으신 걸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도, 3일째 되는 날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특급 우편이 하나 도착했죠. 봉투 겉면에는 긴급 확인 요망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점장님께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죠. 이건 뭐지? 우리 점포거래 내역조사 서류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점장님께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셨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본사 담당자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점장님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 거래 내역 확인 요청이라. 우리 점포에서 매일 반복되는 특이한 결제 패턴이 발견되었다는군. 저는 순간 할머니의 카드 결제가 떠올라 긴장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신 점장님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셨죠. 그 중에는 우리 편의점의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점장님은 명세서를 넘기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이게 뭐지? 매일 오후 4시경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네. 저도 궁금해서 점장님 옆으로 다가가 명세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금액이 우리 편의점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입금자 명이었습니다. 강금분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점장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금분이라. 우리 단골 손님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나? 그런데 왜 매일 우리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지?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그 폐지 줍는 할머니의 이름이 강금분일까요? 그때 서류 더미 속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식 문서였죠. 점장님이 그 문서를 읽기 시작하자 표정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잠깐 이건 기부 관련 특별 계약서? 점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더 자세히 문서를 살펴보셨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강금분이라는 분이 우리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기증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본사는 강금분님께 평생 사용 가능한 특별 기부 카드를 발급해드렸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은 자동으로 강금분님의 개인 계좌에서 해당 가맹점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장님은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강금분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군. 가족들이 걱정해서 복지카드처럼 생긴 기부카드를 새로 만들어 드렸다고 하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시라고 소액 결제만 가능하도록 설정했다는구나.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회사의 큰 은인이었다니요. 게다가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도 매일 우리 편의점을 찾아 기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장님은 계속해서 문서를 읽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도 있네. 시어머니께서 매일 편의점에 가서 뭐라도 사드시면서 사람들과 교류하시길 바랐다고. 그런데 최근 며칠간 시어머니께서 편의점에 가지 않으신다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며칠째 오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무례하게 대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거죠. 점장님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인지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할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니? 점장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할머니께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점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겠지?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드려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정중히 모셔야 할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점장님. 제가 꼭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죠.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께서 사시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는 우리 편의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익숙한 폐지 수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시는 곳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할머니께서는 수레 옆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께서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제 사과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중년 여성이 다가오며 말했죠. 할머니의 며느리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시 의아해하다가 제가 편의점 직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 동네 땅 부자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들 키우시면서 땅을 많이 사두셨죠. 그런데 10년 전에 그 땅들을 거의 다 기부하셨어요. 특히 편의점 본사에 큰 땅을 기증하셨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박한 곳에 사시는 건가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은 나눌수록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서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시고 본인은 검소하게 사시기로 하셨대요. 그때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편의점.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말씀이 어눌하셨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죠. 할머니는 그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니가 카드 사용법을 자꾸 잊으세요. 그래서 복지카드처럼 생긴 특별 카드를 만들어 드렸죠. 어머니가 매일 편의점에 가서 좋은 일 하시면서 건강도 지키시길 바랐는데 저는 점점 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다시 편의점에 오세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지 깨달았죠. 편의점으로 돌아온 저는 점장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할머니께서 다시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폐지 수레를 끌고 오셨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저는 밝게 인사드리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께서 고르신 삼각김밥과 우유를 계산할 때 카드는 이번에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것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특별한 카드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께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폐지술에는 보이지 않았죠. 대신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뭔가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영수증. 있어요? 혹시 그동안 사신 물건들의 영수증을 찾으시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편의점에서는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최근 한 달간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의 결제 기록이 있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영수증 하단에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할머니께서 보따리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죠.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배경에는 지금 우리 편의점이 있는 자리에 옛날 가게가 보였죠. 여기, 우리 가게였어요. 할머니께서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로 지금 편의점 자리는 예전에 할머니 부부가 운영하시던 작은 구멍가게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여기서 일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느리고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너무나 선명했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땅을 기부하신 이유도 매일 이곳을 찾아오시는 이유도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매일 이곳에 오시는 거군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손님들께 사랑한다고. 그 순간 저는 영수증 하단에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왜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부하실 때 특별히 요청하신 것이었겠죠.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손님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 보따리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죠. 고마워요. 잘 지내요. 그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방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4시가 되었지만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신데 의식이 돌아오시자마자 제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는 며느리가 대신 쓴 것이었지만 내용은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남편과의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남편 곁으로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손님들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사진은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구멍가게 앞에서 찍은 것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사랑은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다시 편의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남기신 흔적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죠. 영수증 하단에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그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사진과 편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문득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편의점에 출근해 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점장님,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죠? 저희가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은데요. 점장님도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점장님은 본사와 긴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죠. 본사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 할머니를 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 며칠 후 우리는 할머니께서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웠죠.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말씀도 거의 못 하시고요. 할머니께서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들어가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점장님은 서류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희 편의점 이름을 강금분 휴게점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첫 손님에게는 삼각김밥과 우유를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영수증 문구도 바꿀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랑합니다. 금부님이라고 인쇄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열흘 후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장례식장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편의점 본사 직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죠. 장례식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가게를 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금분 씨는 항상 말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래서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장례를 마치고 편의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할머니의 정신이 깃든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죠. 저는 카운터 뒤에 할머니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처음에 할머니를 오해하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제 뺨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들을 할머니를 대하듯 정성껏 모시겠다고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외로운 분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결제하셨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요.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편의점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바로 강금분 휴게점의 공식 개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강금분 휴게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개점식에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사 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죠. 강금분 여사님은 저희 회사의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입니다. 이어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첫 번째 손님께는 삼각김밥과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에는 사랑합니다. 금부님이라는 문구를 인쇄할 것입니다. 개점식이 끝나고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했을 때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폐지를 줍는 또 다른 할머니셨죠. 저는 밝게 인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저희 개점 기념으로 삼각김밥과 우유를 무료로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정중히 물건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감격하셔서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 모습에서 저는 1년 전 강금분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폐점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루 동안의 영수증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영수증 하단에는 약속대로 사랑합니다. 금부님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죠. 한 손님은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부님이 누구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편의점의 은인이신 강금분 할머니를 기리는 문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사랑을 나누며 사셨거든요. 손님은 감동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금분 휴게점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자꾸 칭얼댔지만 엄마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엄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삼각김밥과 우유를 꺼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강금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할머니께서 매일 편의점에 오셔서 작은 것을 사신 이유를요.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 편의점은 진정한 휴게점이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강금분 할머니께서 뿌리신 사랑의 씨앗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제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편의점 문을 닫으면서 저는 오늘도 영수증 하단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금부님. 이 간단한 문구가 이제는 저희 편의점의 정신이 되었죠. 불을 끄고 나가려는 순간 문득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죠.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강금분 휴게점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